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일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한때 5만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종가보다 1.6% 하락한 65,500원으로 시작해 한때 59,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61,3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날 기관 투자자는 1,540억 원, 외국인은 1,130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는 2,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종목 중 1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3.6% 하향한 9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스마트폰 수요, 구형 메모리 수요 둔화, 비메모리 적자 확대, 경쟁사 대비 늦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는 3.15% 하락해 16만 9,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100%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에 한해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도 증액되어 첫 3개월간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가 지급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수당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던 제도도 폐지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이 계획에는 원격 근무 시간 단위 사용, 사유 기재 없는 지각조퇴 외출 신청 등 공무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3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 중 약 60%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이 중 1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31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31명 중 13명은 최종 판결을 받았고 이 중 4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8명은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징역형을 받은 4명 중 1명인 전 LH 부장대우 A씨는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25억 원 상당의 땅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18명 중 일부는 업무방해와 부정처 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희 의원은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수사와 재판 결과는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BS가 시사교양국을 폐지하고 추적 60분 등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보도본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시사교양 PD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KBS 제작일본부 소속 시사교양 PD 16명은 2일 성명을 통해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7월 역사저널 그날 방영 중단 등 시사 프로그램 편성 문제 이후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핵심은 시사 기능을 보도본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PD들은 제작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9월 25일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으며 시사 프로그램 제작 이관은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D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으며 이번 결정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는 이번 조직 개편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지만 PD들의 사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과로사와 과중한 업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경찰관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일 김건표 경감은 국회 국민동의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찰관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해 경찰청장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경찰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1시간 만에 동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김 경감의 요청은 최근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이 대책은 경찰관들에게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가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관 3명이 과로사나 자살로 사망한 사건과 맞물려 경찰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김 경감의 청원에 공감하며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로 주목받았던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자금 조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픈AI는 2일 자사의 기업 가치를 1,57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66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 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소폭 증가했고 기업 가치 역시 처음 알려진 1,500억 달러보다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자금 조달의 목적에 대해 인공지능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미션 달성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주 2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업무, 창의성, 학습 향상을 위해 챗GPT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이 AI를 통해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자금을 통해 AI 연구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컴퓨팅 용량을 확장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급 인공지능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국 및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여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할 당시 평가액인 290억 달러에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오픈AI는 바이트댄스와 스페이스X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약 2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시내각을 통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공격을 전례 없는 도발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과 레바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망 이후 이란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논 대사는 이스라엘이 중동 내 어떤 목표도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란의 핵 개발이 통제되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하며 이란군은 추가 공격 시 더 강력한 보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5일 토요일인 내일은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낮 동안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